캐디언의 사자 보이스, 정치쇼의 사자 토론 네 분의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현근택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못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아니고 전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거죠. 그거지. 다시 하겠습니다. 무소속. 무서웠어. 아닙니다 이게. 어제 불어. 그냥 김종혁. 그냥 김종혁. 그냥 오. 일요일날 저 토크 콘서트 한전 대표가 그냥 한동훈입니다. 백수예요. 이러더니 그냥 김종혁. 그냥 김종혁입니다. 예. 야, 자 이제 당비를 안 내도 되니까 홀가분 하십니까? 당협위원장 당비 많이 내잖아요 원래. 예, 좀 내죠. 뭐 예. 다른 날보다 많이 내는데 예, 홀가분 하세요. 홀가분은 뭐가 홀가분하겠어요. 그게 죄명당한 사람이 뭐가 홀가분하겠어요. 근데 왜 우리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왜 자기 땅에서 유배된 자들 뭐 이런 책 읽었었잖아요. 프란시스코 파농인가 뭐 이런 책 읽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요? 예. 저 처음 들어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요? 세대가 달라서 그렇구나. 아닌 척 해야 되는 건데. 예, 근데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이제 우리 당이 아니게 저로서는 우리 당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국민의힘이 보수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장악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받고 조정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당 지도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참으로 통탄스럽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무슨 뭐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징계받고 제명당하고 이러면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저 스스로는 뭐 성경에도 있지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떳떳하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잘못된 지도 노선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얘기는 잠시 후에 들을 건데 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라고 하셨는데 윤리위 결정문대로 하면 당원의 자유의지의 총합인 당대표를 모욕한 죄라고 이제 윤리위 결정문에 자유의지의 총합인 당대표를. 그럼 국민 자유의지의 총합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을 할 수가 없겠네요. 국민들은요 자기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예. 비판할 자유와 권리가 있고 우리 당원들도 자신들이 투표한 당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파시스트적인 그런 발언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잘린 거예요. 그런 파시스트적인 발언을 저는 했다고. 오늘 딱 보면서 얘기는 안 들어오고 저 넥타이 색깔만 눈에 들어오는데 아침에 좀 고민하셨을 것 같아. 반반이 섞였잖아요. 빨간색과 반반. 파란색. 빨간 아니 예전 같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쫙 해올 것 같은데 예. 반밖에 빨간색이 없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예, 아니 좀 얘기 들어보세요. 아침에 그 사실 넥타이 말 때 고민하거든요. 무슨 색깔 할까. 오. 약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오. 반은 아직 이제 마음은 있는데 반은 또 약간 또 이런 거 가지고 반반의 마음. 가 있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파란색은 아니에요. 거기 얘기 보니까. 알겠습니다. 반반의 마음. 반반의 마음. 근데 우리 황근택 전 부시장은 파란 넥타이. 그 빨간 점이 있는데? 아 그러네. 빨간 점. 이거 당성이 좀 빨간 점이 있어요. 빨간 유권자도 있으니까. 다 먹겠다 이런. 여기도 빨간색 있어요. 그럼요. 중화자가 아니니까. 아니 점 찍는 거하고 저렇게 계속 색깔하고. 국민의힘 얘기만 하면 좋으실 예. 것 같은데 예.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입장을 명확하게 하겠어요. 네네. 네. 자 대통령과 당 대표 누구? 아 대통령이죠. 자 강선배 대통령 묻지 마세요. 기분 안 좋아요. 오. 무조건 대통령입니다. 내가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지 어디 정청래 대표라고 아니 이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그거 뭐야? 뭐예요? 아니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예. 이렇게 신종 뭐 따르는 게 아니라 오. 이 대통령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약간 의미가 약간 뉘앙스가 이상. 이상한데?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네. 자 그러면 다시 결론. 네. 이번 특검 추천 네. 파동은 정청래 대표가 석고되지할 일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일단 짧게. 아니 고의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결론부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하다고 본인이 했고. 석고되셔야 된다. 예. 석고 대제했다. 했다. 자꾸 뭔가 약간 말을 트는 게 근데 뭔가 속마음이 다른 것 같은데. 두 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난주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뭘 달라요? 그 정청래가 바로 고개 숙이고 예.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고 예. 또 주말에 고위 당정협에 가서 이른바 쿠사리 먹고 이러면서 대부분 분위기가 지금 당에서는 이제는 정청래 대표는 이제 조금 무릎을 꿇는 분위기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성필 부대변인이 당의 변화의 바로미터거든.
저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거야. 이제는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 걸로 일단 말을 맞춰라. 예. 나는 한 발 물러서겠다. 아마 이걸로 정리가 된 거라는 느낌적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우리는 일사불란합니다. 그러니까 봐. 국민의힘하고 달라요. 우리는 갈등이 있으면 딱 정리가 됩니다. 바로 오래 안 하다 갑니다. 망한 당도 있어요. 자, 하나씩 또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쿠사리는 일본어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두 분이 예전에 좀 몇 번 쓰셨어요. 아니, SNS 에서. 내가 한번 쿠사리 줬다고 했다가 아따 형 뭐 진짜. 이럴 수 있어 하고 나이 먹은 티내지 마요. 쿠사리를 안 주놓고 쿠사 줬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시면 안 쓰지 돼요. 말라는 데서 자꾸 하시면 안 돼. 그래요. 핀잔이라는 뜻. 핀잔. 자 그다음 핀잔. 하나 더 좋은 말이 있구나. 합당 예. 간다 스탑이다 아니 스탑이다 고 스톱 합당 지금은 스탑 분위기죠. 스탑 예. 스탑. 아 그러면 내려왔어. 아니 그럼 오늘 저 의원총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완전히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의원총회 하고 뭐 최고위 하고 뭐 네. 언론들 모셔서 하겠죠. 절차적인 건 좀 거치겠죠. 그러면 당원 여론조사 저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다는 그것도 네. 고 스탑. 스탑이죠. 저 스탑이라고 봅니다. 오. 역시 현직 대통령의 위세가 예. 그 정말 그냥 뭘 모르고 날뛰는 우리 정청래 대표를 충분히 제압을 하네요. 제가 이거- 말했잖아요. 주식회사 침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안 돼라는 그러니까 그럼요. 명시적으로 안 되라고 한 적 없어요. 몇 당국의 가지 문제- 몇 가지 사건이 이렇게 연달아 이어지면서 정청래 대표로도 굉장히 역부족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뭐 조국혁신당 반발을 말할 것도 없고 예. 내부의 반발이 심한 데다가 이게 시기와 뭐 절차와 방식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권력투쟁으로 흘렀잖아요. 합당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특검 변호사 추천 문제 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난리가 난 거고 네. 이게 그럼 정청래 대표가 실수든 뭐든 간에 이건 누구 표현에 의하면 강도구 최고인가요? 누구는 반역이라고 했죠. 반역. 반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반역은 뭡니까? 조선시대에는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이게 역모잖아요. 그런데다가 당내 분위기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마치 합의해놓고 왜 너 약속 안 지키냐고 지금 빚쟁이처럼 빚을 독촉하는 이런 분위기여서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가 바로 꼬리 내린 것 같아요. 합당도 쉽지 않을 거다. 네, 네. 대통령 힘을 보여줬다. 그럼요. 그런 거죠. 예. 그 보면은 이제 처음에 문자 공개된 거 있잖아요. 국무위원과 무슨 미략을 발견. 미략설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또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아까 지금 조국 이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조국 대표가 2월 13일까지 딱 한을 그어놓고 그때까지 답변을 해. 안 하면 나는 이거 깨버릴 거야라고 얘기한 게 민주당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 뭐야 우리가 지금 야 이 합당하면 당신한테 제일 좋은 거고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 내분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따 대고 협박질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미스테이크였고 거기다가 이제 이 지금 이제 특검 추천하는 데 있어서 예 그걸 딱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야 역시 그 청와대가 더 노련하구나 정치적인 그 뭐랄까 김믹이라거나 출첵이라거나 예. 책 뭐라 그래 술책임 좀 나쁜 책략. 얘기지만 책략. 책략에 있어서 전략. 더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정무적 감각 얘기하면 되지 무슨 그 그래요. 책 뭐 근데 그건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거고 사실상은 이건 둘 사이의 어떤 거의 내전 직전까지 가는 권력 다툼에서 네. 한정승을 이제 결국은 그 시계추가 지금 청와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강선필 네. 대변인 대외비 문건이 나왔잖아요. 네네. 동아일보가 입수한 거. 네네. 이건 대부분 이런 거 입수가 아니라 흘리는 거 아니에요? 동아일보가 어디 가서 훔쳐있을 리는 없고 대외비는 그렇지 않아요? 통합지도부의 조국혁신당 측 배분 비율, 합당 시간표 요 담겨 있는 이 문건 이거 진짜 정 대표랑 무관해요? 이 정당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당의 정보는 간사에게 나온다란 말이 있어요. 그럼 간사가 만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보 유출은 어디서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른다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뭐요? 저는 이제 실무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네. 아니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정말로 능력이 있는 당직자라면 예전에 강성필 같은 눈치가 있는 당직자라면 아니 당연히 대표가 뭐 합당을 얘기하네? 그럼 과거의 사례는 어떻게 돼 있지? 조국 혁신당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시간적으로 로드맵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사, 조직, 전략적으로 여기에서 체크해 놓지 않는 당직자라고 하면 저는 무능하다고 봐요. 저는 인류 당직자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있다가 대표가 물어보면 야 그거 좀 알아보세요 하면 예 알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아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로 주는 게 저는 집권 여당의 당직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당연히 생산한 게 잘못됐다?
물론 이것을 생산해 놓고 유출된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어떻게 이런 문건을 안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절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능한 당직자라면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말이 진짜 진심이라면 진실이 그거잖아. 합당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며. 네. 그냥 제안했을 뿐이라며. 네. 그럼 유능한 당직자라면 합당이 확정된 이후에 그 로드맵을 짜는 건 유능한 당직자 할 일이지만 네. 그 전에 또 할 일 있죠. 제안한 다음에 합당의 의견이 모아져서 확정될 때까지 로드맵을 먼저 짜는 거예요. 그 오늘은- 문서가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 없잖아요. 안 하시네. 왜 합당이 안 됐을 때 시나리오는 안 짰냐고. 그것은 이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합당 안 되면 그냥 할 필요가 없는 그 거니까 합당이 말을 될 때까지의 들어보는 거죠. 의견 수렴과 당내 이 합의 절차에 대해서 먼저 고민한 문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합당이 합의된 다음에 그 문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절반 정도 유능한 사람이니까 절반은 무능한 당직자인 거고 그걸 조승래 사무총장이 시켰다고 자인했잖아요. 그럼 조승래가 무능한 거예요. 아니면 정해놓고 하는 거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가 저는 없는 이제 거죠. 실무적으로 했을 때는 저는 어쨌든 본질은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미락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갈 문제가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아이 했다. 그걸 누가 봐도 아니 어떻게 날짜까지 딱딱딱 며칠까지 뭐 이렇게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건 그 오더 이른바 지시를 내리는 계획서지. 그게 어떻게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는 며칠 내에 뭐가 돼야 되고 며칠 내에 뭐가 돼야 되고 그건 유동성이니까. 근데 아닙니다. 거기 보면 며칠 날 무슨 최고회의를 열고 뭘 해갖고 며칠 날 합당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서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유능 무능과 관계없이 그냥 미락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 없죠. 알겠습니다. 저기 황근택 전 부시장 예. 예. 변호사를 드려요? 맘대로. 형이라고 그럴 순 없으니까. 아 사람들 내가 동생인 줄 알아. 왜 그래? 마이크 20분간 정지. 제명. 제명 그래. 제명. 대한민국 제명 시대. 자전 부원장. 예. 전 부원장. 예. 지금 부원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 민주연구원. 당시가 없어요 지금. 예. 저기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로 네. 하겠다. 네. 근데 지금 와서 왜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민주당에서 의원총회에서 할 텐데 뭐 본인이 뭐 13일까지 답을 달라 뭐. 아 나는 조국 대표 합당할 건지 아니 이 뭐. 얘기해줘서 고맙던데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논란을 빨리 정리할 수 있게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지금 설 밥상에 이슈를 올리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모든 선거 앞두고 명절 밥상에 뭐가 올라가는지 그게 중요해요. 아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막 죽이지 못해가지고 막 찌르고 있는데 예. 우리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본전은 가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가만히 가만히 있을 있어도 것 사실은 같아. 저기가 자정 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조국 대표가 예. 빨리 끝내라. 어쨌든 13일이 설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예. 그때까지는 종결 지으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국 대표가 제안 잘했다고 봐요. 그럼 이거는 조국 대표 이 속마음은 예. 난 정말 하고 싶은데 나 하기 싫어요? 아니면 나 하고 싶은데 니들이 빨리 아니, 논란을 정리해 빨리 버려요? 끝내고 싶다는 거겠죠. 논란을? 본인 입장도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실은 뭐 지분 문제나 시간표 문제나 모든 게 보면 이게 사실은 조국 대표한테 뭔가 개인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궐선거 나가는 거 그렇죠. 그러는 거 아니냐 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다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이거 뭐 보궐선거 하나 받으러 이거 합당해야 돼 뭐 이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아니 난 그런 생각 아니다라고 밝히는 거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딱 시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의총하고 뭐 최고위하고 딱 하는 거라서 우리 제시는 잘했다고 봐요. 나는 구걸하지 않아 뭐 이런 건가요? 아 근데 받으신 문제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이제 의총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인데 딱 보니까 결과적으로 합당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죄송합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좀 얘기해봤는데 합당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통보를 당하면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좀 멋쩍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저는, 깨고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선거 연대에 대한 입장 정해달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둘 다 이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역시 세련됐다. 그러니까 파혼할 때는 어차피 파혼될 거라는 걸 직감을 하잖아요. 그게 뭐 양가 문제든 아니면 뭐 무슨 문제든 간에 파혼이 직감이 돼서 파혼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먼저 파혼을 선언하는 놈이 자존심이라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조국혁신당이 그 관점에서 날짜 정해서 파혼을 예고해 놓고 자기가 오히려 정당성을 강화하려고 한 거죠. 근데 뭐 이건 누가 그 이야기했지만 썸도 안 타는데 뭐 결혼 말할 것도 없고 파혼부터 이야기하니까 누가 볼 때는 미략서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예요. 야 조국이 저 정도 나왔으면 뭘 도대체
도대체 약속을 받은 게 있길래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파원 겁박을 하는지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난 건 인정했잖아요. 합당 제안 하기 전에 만나서 어디까지 이야기한 것인지 도대체 조국에게 뭘 약속한 것인지 그러니까 조국이 왜 저렇게 파원 이야기까지 하면서 세게 나오는지를 밝혀라. 근데 가수 아니 때문에 나는 궁금한 그거는 정청래 대표나 조국 대표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얘기고 사실은 저는 항상 얘기해왔어요. 조국 대표는 어쨌든 원내 진출을 원하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의 입장이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호남에서는 경쟁, 밖에서는 연대였거든요. 그 틀은 저는 제가 보기에 그냥 유지하면 돼요. 그게 뭐 선거 연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라 사실은 합당 문제도 예전에는 어찌 보면 그냥 탑다운으로 했어요. 예전에 김한길 뭐 안철수 합당할 때 보면 그냥 두 분이 선언해서 했잖아요. 이게 야당 때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당원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선거연대 하다 보면 잘 합의 맞으면 합당도 가는 거고, 근데 선거연대인데 서로 삐걱거린다. 그럼 합당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가면 돼요. 궁금한 건 네. 예전 아니 뭐 당원들도 뜻도 변하고 이제 아무래도 당내 민주주의나 당원 주권주의는 강화된 거 맞는데 옛날 야당 때는 두 사람이 사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당은 대통령이 있잖아. 어찌 됐건. 예? 물론 당부 개입은 안 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대통령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여당 제일 중요. 지금 집권 초반에 대통령 인기도 많은데 지지도 높고.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보면 당내에서 최고위원들끼리 완전히 공감대가 된 것 같지도 이룬 것 같지도 않고 의원들 지지를 완벽하게 획득한 것 같지도 않고 청와대하고 완벽하게 조율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목요일 날 아침에 탁 던졌단 말이에요. 합당 제안하겠습니다. 무슨 생각 가지고 이런 거예요? 저는 뭐 조국 혁신당 청와대를 그냥 약 좀 경시한 건가요? 아유 내가 미국 나가면 떠라고 돼 있어 이렇게. 저는 그 그건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께서 네. 청와대하고 뭐 대통령하고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 혼자 독단적으로 저는 결정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청와대와 완벽하게 합의했는데 청와대가 아니, 뭐 합의 제가 그걸 그것까지는 잘 노린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확정적으로 제 느낌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청래 대표 혼자서 결정해서 탁 이렇게 갑자기 제안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걸 미스커브리케이션. 근데 뭐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어떤 정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 조금 분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합당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둘이 합당을 해가지고 할 만큼의 동인이 있었던 거죠.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든가. 하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 자력으로도 이길 수 있는데 굳이라는 어떤 감정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 당원들 이제 친명 당원들 반대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현주, 황명선, 강덕구 친명 최고위원 3명이 반대하면서 일이 커진 거잖아요. 한준호 의원 친명계 의원도 그렇고 만약에 청와대에서 야 이거는 합당 가는 거니까 반대하지 마세요라고 확실히 사인을 주면 그 세 사람이 반대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원들도 반대 안 하고 박수 치고 잘 갔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명청 갈등이 권력 투쟁으로 본질이 드러나 버렸죠. 그러니까 네. 초기에는 그냥 시기 방식 절차 지금 강석별 부대변인 말씀대로 이 감정선에서 좀 너무 서둘렀다는 정도의 문제제기했지만 이게 지난 주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이현주 의원이 그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부터 권력 투쟁이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거기서 이현주 의원이 분명히 본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번 합당 논란의 본질은 태양은 하나밖에 없는데 2인자 3인자가 대권 노름에 미쳐가지고 이걸 날뛴 거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라는 명칭을 분명히 쓰고서 본질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지금 최근에 그 특검 추천 변호사 논란 나오니까 바로 강북구가 반역 배신 이렇게 나오죠. 반역 배신. 그건 권력 투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기 초반에 아무리 집권여당 대표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들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 없이 재가 없이 묵인 없이 이 일을 추진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권력 투쟁 성격으로 비화되면서 한 방 두드러 맞은 거죠. 그러면은 거예요. 처음에 정 대표가 이걸 갑자기 던질 때는 우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을 좀 쉽게 봤다 이렇게 봐야 되는 아니, 거예요. 이게 쉽게 본 게 아니라 이 사안의 본질을 봐야 되잖아요. 뭐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본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명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친문대 친명 그러니까 김어준, 유시민, 조국, 정청래로 대변되는 이른바 운동권
그런 부류 한쪽 부류와 이렇게 편해지면 요번에 희한하게 갈렸어요. 이게 좀. 홍이에요, 홍. 예.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그다음에 나머지 전 그룹이 있어요. 왜 중국에서 홍전 그룹의 싸움이 있잖아요. 전문가들, 실용주의자들. 이게 이재명, 그다음에 김민석, 밑에 있는 뭐 친명의 최고위원들. 그래서 중국에서 과거에 이제 그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홍과 그 실용적 테크노크라트들인 전이 서로 싸웠듯이 예. 지금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 이른바 홍그룹에서는 예. 과거의 노무현, 문재인, 조국으로 이어지는 그 서사를 완성시키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는 것이고 노무현, 문재인, 조국. 그때 뭐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조국이 안 됐지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그 서사를 완성시키고 싶은 것이 김어준과 유시민 이 두 사람의 어떤 꿈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정청래 씨가 같이 대표가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본질적으로는 이런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이 아마 정권 내내 계속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길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뭐 그렇게 희망사항. 보여져요. 꿈이라고 하셨으니까 꿈인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노무현 문재인 다음에 조국. 전 조국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어렵다고 봐요.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네, 근데 보지만 그분들도 꿈을 그렇게 꾸죠. 네,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현실 정치인데. 그러니까 홍전 이데올로기 갈등이 권력투쟁 안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정청래의 대권 스케줄이에요. 정청래 대표.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8월 달에 재임하려는 이유가 8월 달에 당대표가 다시 선출되어야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임기가 네. 2년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재임하기 위한 자기 스스로의 전략적 계산이 조국혁신당을 흡수하면 금방 말씀하신 홍의 입장에서 그 홍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그룹들을 자기 편으로 우호화시켜서 만들어내고 조국을 또 데려와서 김민석을 견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권리당원 숫자 늘어나죠. 대의원 숫자 늘어나죠. 중앙위원 숫자 늘어나죠. 당무위원 숫자 늘어나죠. 전반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친명계를 내세워서 다른 대항마를 세워도 자신의 대권 경선에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청래 개인의 대권 스케줄을 위한 득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현주가 그걸 간파한 거죠. 그래서 이인자가 이건 반영한 거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우리 당 사정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 몰라요 왜냐면 잘. 당원은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대의원 안 늘어나요. 똑같고. 대의원 1인 1표면 뭐 1인 1표 늘어나는 거 됐으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대의원은 의미 예. 없고 당무위원- 중앙위원도 안 늘어나요. 당무위원 중앙위원 늘어나죠. 왜 안 안 늘어나야?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정하는 거라서. 늘어나지. 지분이 늘어나지. 알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사자토론. 저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올 건데 3부에서는 특검 추천 저거. 아니 왜 국민의힘 얘기? 아 우리 이야기 지겨워 이제. 여당 얘기만 계속 그만 좀 하고. 해. 싫어하는 거 보니까 해야 되겠는데요? 특검 추천한 거. 저 아, 경찰 1, 2부 시간을 공평하게 배분해야지. 그거 하고 또 국민의힘 얘기할 거예요.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 사자토론 시작합니다. 현근택, 강성필, 김종혁, 김근식 이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네. 하기 싫어했으니까 더 해야 되겠네. 저렇게 꼭. 특검 추천이요. 네.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면 네. 되게 기분은 나빴을 것 같아. 기분 나쁘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나의 정적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 나랑 굉장히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대척점에 있던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을 내 여당에서 지금 저 중요한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인선이 올라온 거니까 내가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그러면 대통령 이거 알았으면 되게 기분 나빠할 거를 민주당 수뇌부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아니 저도 그때 이화영 변호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김성태, 이화영, 뭐 그랬지. 박명철 이렇게 그 대질할 때 예. 거기 광장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몰라 하도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근데 메인이 아마 두 사람이 있었어요. 유재만하고 전준철 두 사람이 검찰 출신 메인이었고 유재만 변호사. 오, 그렇죠. 거기가 메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준철이 그 예. 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들 한 10명 정도가 됐어. 힘을 쭉 꾸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김성태가 사실은 압송돼 오면서부터 그분들이 이제 한 거 아니에요. 김성태 처음 올 때는 나 이재명도 몰라요 이러다가 예. 샥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 뭐 다 뭐 얘기도 했고 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광장 이 개인의 변호사 문제가 아니라 광장에서 그걸 맡은 거예요. 거기한테 팀을 꾸렸고 그러니까 그 팀의 일원이었죠. 제 얘기는 예, 예. 일반인들이 다 모르는데 네. 전준천인지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얘기하는 얘기. 전준쇠인지 전준찬인지 다 모르는데
이런 주요 인선을 할 때는 야, 이 변호사 어디야? 저 광장 변호사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저 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 밑에 차장이었고요. 특수부장이었나? 그리고 최근에 특수부장. 김성태 회장 뭐 쑥쑥쑥쑥 스크린 하는 게 정석이잖아. 당에서 하는 그렇죠. 인선인데 원래 해야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안 했어요 이거를? 놓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류상만 보면은 마처럼 뭐 특수검사 이게 있는데 세평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주변에 물어보든가. 했으면 세평 이거 되거든요. 보고 그냥 바로 나오는 건데. 근데 있잖아요. 자, 잠깐 민주당에 뭐-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지 궁금해요. 그렇지 민주당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맞아. 빨리. 놓친 거. 자 이거는 그러면은 보도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성윤 의원이 무능해서 놓친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니까 알면서도 밀어붙였으면 이건태 의원 표현으로 하면 반역인데. 일단 주관식으로 일단 죄송하고요. 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당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야?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제 추천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성윤 의원이 지도부에다가 이제 공유를 했을 거 그럼 아닙니까? 지도부 좀 봐야 돼. 네, 그러면 지도부에서 사실 당내 법률가 의원들이 있잖아요. 검찰 출신도 있고 그분들 그리고 법사위에게는 또 대통령실에 이렇게 청와대 추천하기 전에 공지를 좀 날려가지고 서로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저는 안일했다고 봐요. 그럼 몰랐다? 왜냐? 근데 그럴 만한 게 이게 서사, 능력, 신뢰 이 세 개가 합쳐진 사람인 것 같더라고. 이성윤 의원이 보기에는 서사 아니 윤석열한테 탄압 받았고 능력 뭐 능력이 뭐 원래 처음에 그 중앙지검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딱 실력으로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뢰 아니 본인이 데리고 있으면서 능력도 받고 인간적으로 딱 그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다라는 신뢰까지 있어버리니까 삼박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추천을 하고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면서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현근택 죄송하다고 말씀. 근데 현근택 변호사만 통했어도 알잖아요. 전준철이라는 사람이 쌍방울 김성태의 그 광장 당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광장 팀의 메인 탑 2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딱 알잖아요. 그 언론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신뢰, 뭐 그럼 실력, 우리 뭐 현근택 서사. 변호사님이 안 알려줘서 잘못된 그러니까 거군요. 제가 네. 볼 때는 아니, 물어보는 사람은 100%이 정도 하면서 법사위원한테 안 물어봐, 최고위원한테 안 물어봐, 현근택한테 안 물어봐, 언론도 안 뒤져봐. 그래놓고 덜컥 올린 것은 나 모르겠는데 엿먹어라 심정이 분명히 있었고. 그럼 왜냐하면 그게 에라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반증이 삐뚤어졌네. 뭐냐면 반증이 세상을 좀 김어준의 좋게 좀 태도야. 보셔야지. 저는 반증이 김어준의 태도라고 봐요. 그게 실수가 아니라면 실수라면 김어준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는데 김어준이 이게 사단이 커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김어준 입장을 어제 그랬잖아요. 아 이거 못할 인사는 아닌데. 뭐라고 그랬냐면 반대하는 사람도 또 이유가 반대할 만한 있고. 이유가 있고 추천할 만한 사람도 추천할 이유가 있다. 결론적으로 해도 못할 된다. 이유가 없다.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제가-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가 이 정도 될 걸 알면서도 밀어붙였다는 것을 김어준 정도의 파워는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이거 역시 생각했나 보죠. 본질을 봐야 돼요. 문제. 아까 홍전처럼 본질이 뭐냐면 공전이에요 이것도. 자 보세요. 몰랐다. 무능이지. 근데 알았다. 그럼 맞짱 뜨자는 거지. 대체 완전히 둘 다 아니에요. 제3의 지대가 있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잖아요. 미필적 고의. 그 옥상에서 돌 던졌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돌을 던진 거 아니야.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도 뭐 별 수 없지라고 던지듯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미필적 고의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런 사람 올리면 대통령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줄 어떡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 보면 야 니들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뭐 야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뭐 대통령 뭐 그 김성태 변호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가 뭐 특검 못 쓸 게 뭐가 있겠어 라는 식의 그런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대통령실 한 이틀쯤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열받은 거야. 처음에는 이 자식들 왜 이런 거 올렸어. 그래서 조국 땅에서 올린 사람을 임명을 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만 보니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건태 의원이 나서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근데 그 미필적 고의 때문에 결론적으로 합당에까지 영향을 안 좋게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뭐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의도하지 누가 않은 뭐- 결과가 네. 나왔지만 그것도 미필적 고의죠. 이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지금 정청래 지도부가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온 거고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으니까 저렇게 일제히 나서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100% 아마 인식 못하고 했을 거예요. 알고서 할 리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미필적 민감한 부분이기 고의라니까. 때문에 모르고 한 거예요. 알아도 알겠습니다. 자, 현근택 부원장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휴 끝났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 아니에요, 뭐. 뭐 하나 이제. 더 할 거 없나 민주당?
근데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갑시다. 예, 국민의힘 갑시다. 그래. 저 앞서 그 얘기는 했고 당원의 자유의지의 종합인 당 대표를 감히 해한 죄로 모욕한 죄로 잘린 무소속 김종혁 최고위원의 변론 한번 앞서 들었고 저기 하나 더 있어요. 야, 근데 이러면 친한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예?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 그다음에 이제 배현진 의원까지 징계한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배현진 의원이 장동욱 대표 찾아가가지고 대표 뜻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장 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나 완전 그 장면이 막 상상이 돼 지금. 예? 배현진 의원 나도 돼. 예. 대표 뜻이 뭐냐고 찾아가서 물었는데 장동욱 대표 화면에 나왔잖아요. 화면에 나온 거 아닌가? 약간 나왔어요? 비슷하게 나온 것 그래요? 같은데. 예. 나 사진이 나왔어. 사진. 상상이 되는데 어쨌든 배현진 의원 옆 지역이잖아요. 예. 송파갑, 송파병. 음. 중징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분위기로? 중징계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이 이 내용과 이 내전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계속 그 징계의 2차 확전을 해가지고 도대체 뭘 얻겠냐라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김종혁으로 그쪽도 마무리하지 않을까. 정말요? 왜냐하면 배현진까지 이 전선을 확대해서 할 시당 경우에 위원장이잖아. 그냥 의원이 아니고. 확대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시당도 공관위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내일 운영위를 여서 구성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거 체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징계 국면, 내전 국면, 그다음에 윤리 국면으로 이거 끌고 간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할지 않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 징계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상규라는 그 당협위원장이 올린 그 제소 내용이 예. 제가 그 수석 비원장이니까 알잖아요. 당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됐을 때 서울시당 소속의 당협위원장 21명의 연명 내용이거든요. 그걸 시당위원장이었던 배현진이 의도적으로 마치 시당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몰아갔다는 건데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초안을 배현진이 아닌 다른 당협위원장이 초안을 올렸고 초안에 대해서 의견에 동의한 사람만 이름을 받아서 반대한 사람은 빼고 그렇게 해서 이 21명의 이름을 적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걸 마치 시당을 사유화했다는 이유로 올렸기 때문에 사실관계 체크를 조금만 하면 이건 징계 이외에 그러니까 윤리에 회부할 감도 아니에요. 근데 윤리에 회부돼서 징계 절차 논의를 개시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실제로 개시를 해도 저는 이게 잘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윤리에 나가본 사람이잖아요. 그 나가봐서 그 윤민우 위원장하고 윤리위원들을 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틀려요. 이게 너무 안일하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 징계 사유는 제가 당 대표에 대해서 자유의지의 총합. 당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와 그다음에 그 계몽령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보니까 신동욱 그 의원 앵커하고 인터뷰하면서 우리 당은 그런 거 주장하는 당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호개인 주장하는 당 아니라고. 네, 근데 저는 차 몰고 오다가 빵 터졌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제명됐거든요. 윤호개만 하면 안 된다. 부정선거 말 안 된다. 계몽령이 뭐냐 그랬더니 제명을 해버렸어요. 저도 아무런 제명 사유가 징계 사유가 안 돼요. 근데 그걸로 당원권 정지 2년을 당무감사위원회가 했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는 그걸 더 높여서 탈당 권유는 제명보다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네가 알아서 네 죄를 알고 스스로 탈당해라는 거니까 그거를 저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저는 배현진 의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놓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의 현재 윤리 구성으로 보면 그러고도 남는다. 제가 한마디 말 잘라서 죄송한데 뭐 왜 하겠어요. 서울시당 위원장 공천권 있잖아요.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도 공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친한계 핵심 의원이기도 하고 플러스 그렇죠. 서울시당 위원장 두 개. 그렇죠. 그러니까 친한계 핵심이면서 그 공천권이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냥 고성국 TV 보면 답이 나와요. 왜냐면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배현진 징계하러 막 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철회를 하면은 징계를 안 할 것이고 아마 고성국이 아마 TV에서 한 번 더 징계하라고 아마 올리거나 뭐 하면은 할 거예요. 저는 고성국 TV 보면 답 나온다고. 오 시장도 잘라요? 고정국 TV에서 자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지금 그 자르러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이게 가끔 보거든요. 네. 그게 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한 번 얘기는 했어요. 어. 근데 지금 막 어디 구독자세요?
아니 그 열혈 뭐냐면 구독자예요, 요즘.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면은 그걸 보면 돼요. 저는 알아요. 예전에는 예. 조선일보 사설을 봤는데 요즘은 조선일보 사설보다 조동 TV가 더 맞거든요. 자, 현근택 변호사 개인적. 왈 예. 예전 국민의힘의 방향을 보려면 조선일보 사설을 봤는데 지금은 고성구 TV에 봤는데. 아니 쟤도 왜냐하면 선거 때 지선, 총선, 대선 다 네. 대변인을 해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논평 나올지는 그 전에는 제가 조선일보 사설 봤어요. 싱크로율이 50%는 돼요. 거의. 근데 지금은 고성 TV 보면 싱크로율 50%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는지 보면 되는데 네. 요즘 약간 오세훈은 조금 계속 때리는 것 같은데 배현진은 그 다음에 얘기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러니까 고성국 TV만 안간하게 보면 안 되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전환길과 서정욱 TV도 같이 봐줘야 돼요. 아니야 거기는 싱크로율이 그래야지 낮아. 입체적인 조금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최근에 특이한 것을 하나 당원 단계를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게 50만 이상 인구는 시당에서 공천하지 않고 중앙당에서 지도부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송파. 네. 그러니까 뭐 송파, 강남, 강서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장동혁 지도부가 본인들의 풀뿌리 조직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그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빌미를 또 준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원래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되는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 사고시당 만들어가지고 이제 서울시당 공천권도 가져올 것 같다. 저는 이게 이제 사자 토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오기 때문에 입증할 방법이 없지만 오늘 저는 내기를 걸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과도하게 배현진 의원을 부당하게 윤리위에 제소한 한 당협위원장이 있었고 그게 윤리위에서 덥석 물어가지고 징계 개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이상은 안 될 거다. 제가 네. 분명히 내기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전환길 고성국 전환길 봐야 된다고 그랬네요. 아까? 네, 완성도 있으려면 완성도가 있으려면 전환길 씨 역사 강사. 아니 최근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젠가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어디 그 유튜버들 합동 토론회 하는데 가가지고 우리 윤호기인 하면 못 이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저 토크 콘서트 사람 모으는 거 보니까 이거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그 정도 사람 모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과로하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 발언인지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인데 어쨌든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전환길 씨가 본인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과 식사 자리에서 오해 풀었다.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설득을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발언은 장 대표 의중이 아니라 박 대변인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게 뭐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저 비공개 의총 끝나고 기자들 만나가지고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부정선거와 같은 윤호개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고 장 대표가 명시적으로 말했다. 딱 이랬는데 전환길 씨가 선을 그었어요. 그거는 박성훈 당신의 의견이야. 장 대표의 의견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고 김민수 최고위원과 오해를 풀었다는 얘기는 전환길 씨가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설득당한 거예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전환길 씨한테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런 이게 거 아니고요. 둘 다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김민수 씨가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전략적 의미를 모르시겠어요? 우리 그놈들 진짜 싫어요. 믿고 죽일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중도층 끌어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 전 선생도 거기에 동조해 주셔야지. 그거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당신들은 역시 속으로는 윤호개인이고 그 비상계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편이지. 근데 지금 그렇게 가장하는 거니까 이해해 달라는 거지.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는 똑같이 지난번에 그 장 대표가 단식을 할 때 계속 한동훈 와서 왜 그 조문 문안 안 와?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쪽 사이트 윤호개인 사이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한동훈을 오라는 것은 얘를 불쏘시개 삼아서 그래서 장동혁을 키워주기 위한 거지. 야 우리가 한동훈 오라는 그 본뜻을 진짜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막 돌았거든요.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이 그동안에 그 한동훈, 김종혁, 뭐 배현진 등등해서 친한계를 고름처럼 다 짜내겠다고 공언을 했고 일부를 성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입장을 바꿔서 가장을 해야겠다. 뭐 그런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태세 전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장동혁 대표도 선거 이겨야 되거든요. 노선을 바뀔 거다.
아니 바꾸는 척이라도 해야 돼. 척이라도, 왜냐하면 척이지. 선거 지면 본인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중도로 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하는 거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정리한 다음에 중도로 가겠다. 그걸 시도하는 거죠, 당연히. 지금 들어보면 전환기 씨는 참 오해도 잘하고 오해도 잘 풀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얘기하면 바로 입장 바뀌는데 저는 우리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한 단계 좀 깊이 들어가면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저는 선거에 출마하려나 보다. 아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네.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네, 왜냐면 일반 경기도지사 부산 뭐 패배할 확률이 높은데 뺏지는 사람이 가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출마하면 그래도 본인도 최소한의 어떤 득표를 해야 되면 좀 중간지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 바뀌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이 말. 여기 뭐야? 그 정도 인원 동원이 가능한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몇 없다고 생각한다. 그 토크 콘서트 현장에 계셨잖아요. 현장에 있었는데 몇 없는 게 아니고 저는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게 야 대한민국의 2월 8일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문화가 정치 문화의 신호탄이 올라간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뭐 언론 추산 15,000명이나 되는 그런 그 스테디움을 꽉 채우고 그리고 전부 다 자기 돈 내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보면 다 당협에다가 몇 명 동원해 사진 찍어서 조직국에 보고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자원봉사 텐트 차려서 오는 사람들한테 물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래가지고 뭐 해요? 예? 그 다음에 뭐 해요? 아니 그게 정치적인 동력이 되는 거죠. 과거에 노사모도 제가 취재를 해봤고 노사모 때 그다음에 안철수 때 한 10년 단위로 벌어지는 세 번째 어떤 물결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전국으로 다니면서 또 김재우 최고께서 현장에 계셨으니까 현장의 열기나 그 세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정치인에 대한 그런 그 지지층이 저렇게 견고하다는 건 정말 과실을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토크 콘서트를 그만해야죠. 뭐 계속 그거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행보가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제 조금 또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면 스타 행보는 이제 그만. 스타라는 게 충분히 입증이 됐다. 그러면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된다.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요즘에 이제 다음 주가 설 연휴라서 제가 지역에서 오늘은 아침 여기 나오느라 못했습니다만 출퇴근 인사를 전철에서 합니다. 설날 인사를. 예. 그냥 무슨 정치적 구호를 하는 게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 인사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 퇴근 인사를 했더니 정말 분위기 살벌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 당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 걸 현장에 가면 압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도 자기 지지자들 옆에만 있지 말고 예. 지하철역에 가서 설날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똑같이 욕먹. 원래 연예인 있는 사람들이 전국 투어 콘서트 하거든요. 예. 이게 빵 터지잖아요. 서울에서 전국 투어 한번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국 투어는 자기 지지자들 맡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여역에 한번 오시라니까 마천역에 한번 오시고 거기 마천역 만명에서 거기 와서 한번 저기 여러분. 현장의 미심 확인하시라고.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자 토론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자 보이스가 오는 건 아니고. 예. 저희가 개편하면서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자 토론 마지막인데 자 짧게 한마디씩만. 일단은 제가 부시장 그만두고 나서 이거 왔는데 처음 불러줘도 고맙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쟁쟁한 선배들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김정욱 최고위원요. 앵커를 포함해서 네 분과 아주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자토는 없지만 김태현은 영원하라. 역시 왜요? 아우의 다리. 그렇게 만드네. 생존 본능.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놓고서 우린 다 죽으라는 얘기냐? 다음 주에 혼자 나올 거야. 나 혼자 살겠다는 그 생각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현 무소속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